전세를 끼고도 이제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오늘은 토제 기간 한정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토제 기간 한정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토제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 지역 내에 적용되던 토지거래 허가 규제 내용이 3개월간 일시적으로 기간 한정해서 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방식은 논의 중이지만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오늘 내용을 집중하셔야 좋은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중과세 유예 연장 방침을 중단하겠다고 계속해서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지난 일주일 2주 동안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럼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토제가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 심지어 나는 1주택자라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5월 9일을 기점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냉탕과 열탕이 오고 갈 겁니다. 그게 매도자냐 매수자냐에 따라서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5월 9일 이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물건들이 시장에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5월 9일 이후에는 그 물건들이 약 30-40%가 매물 잠김, 거래 절벽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고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양도세 중과가 지난 4년 동안 1년씩 유예돼 왔는데 그게 이번 5월 9일 날 유예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없을 것이다. 징벌적 양도세 과세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약 15번 정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부동산 이야기를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오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 그 전에 판 거는 괜찮고 그 이후에 판 거는 앞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논의해 보겠다. 엊그저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SNS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SNS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의 SNS에서 실시간으로 매일 본인의 의견을 내다가 그 안건을 올렸던 내용을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진행을 하는 거. 수능으로 말하면 수능 EBS 교재로 미리 문제를 풀었던 거를 수능 시험장에 갔더니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최근에 트위터 SNS를 가입을 했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을 읽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를 강력하게 시행한다. 중과 유예는 이제 확실하게 끝낸다. 5월 9일 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국무위원들 모아놓고요. 그래서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매매를 해서 한 10억 차익이 나면 8억 2,500, 80% 이상 거의 다 정부한테 내야 되는 거죠. 다주택자는 아니 니들 집 사고 팔고 여러 채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했어?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중과세를 더 내. 그래서 최대 82.5%까지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그런 중과세를 앞으로 시행할 거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까지 다 팔아.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물릴 거야. 버티겠다고? 버티면 보유세까지, 종합부동산세까지 엄청 높게 올릴 거야. 기대해. 아마 지금 파는 게 유리할 거야. 이러면서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에 하루에 2번, 3번씩도 글을 올리시니까 심약자 다주택자 분들이 지금 시장에 물건을 내놓기 시작했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문제는 뭐냐?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작년 11호 대책 때 서울 전 지역을 그리고 경기도 핵심 12곳을 토제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세 낀 물건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팔라는 거예요? 규제를 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간이 너무 짧죠.
5월 9일이면 지금이 2월 초인데 지금 3개월 내에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그리고 구청 주택가에 토지를 신청해서 그것까지 허가를 득하는데 지금 3주의 시간을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3개월 안에 어떻게 매매가 되겠어요?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의견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월 달에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는 집을 다 파셔라, 실거주 집이 아닌 이상 내년 4월까지 다 파셔라 8월에 얘기를 하면서 한 8개월 정도 시간을 줬단 말이죠. 그래도 그 시간이 짧다고 그때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3개월 만에 토제까지 걸린 상황에서 이걸 매수를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새롭게 작년 11호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지역은 갑자기 4개월 만에 규제지역이 되고 전세 낀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돼버렸으니 어떻게 파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논란이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그래? 팔기가 조금 기간이 좀 짧지, 그러면 잔금일만 유예해 줄게, 5월 9일까지 계약은 진행해. 그래서 정부에서 나름 고민을 하다가 요번에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이 명확하게 강남 3구하고 용산은 지난 4년 동안 규제 지역이었으니까 8월 9일까지 3개월 유예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작년 11호 대책으로 신규로 들어간 서울 나머지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은 시간을 조금 더 줄게, 5월 9일이 아니라 거기서 6개월 더한 11월 9일까지 너희들 6개월 잔금일을 줄게, 그럼 괜찮겠지 라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명확하게 재경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좀 조율을 해서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 물건을 다 팔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토제 지역이라서 세입자 끼고 못 팔았던 강남 3구하고 용산 지역은 8월 잔금 물건,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11월 잔금 물건인 두 종류의 물건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잔금이 긴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월 잔금인 물건 강남 3구하고 용산, 그리고 규제 지역 서울 나머지 전 지역이죠. 11월 잔금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세입자 임대차 만기 일정이 11월 이후는 어떻게 하냐, 이런 의견들이 또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입자가 11월 이전에 잔금인 물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1월 이후에 그럼 세입자가 잔금이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재경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해준다든지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도 있긴 하겠네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은 뭡니까? 전세를 끼고도 이제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를 했는데 이 세입자가 11월이 아니라 내년 6월이야. 1년 반 남았어. 그래도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즉시 입주를 한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5월 9일까지 허용해 준다. 이게 뭐예요? 토지는 전세 끼고 매수하거나 전세 끼고 매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5월 9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요 유예 기간 동안은 토제 규제 없이 다주택자가 매도를 할 수 있다,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기회라는 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정부에서 혜택을 줬을 때는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매도자들은 5월 9일까지 지금 급하게 좀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 금매들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재경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 내에 입주하고 전입을 해야 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1년 남았으면 1년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조만간 몇 주 내로 재경부에서 보완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오늘의 결론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로 끝난다.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된다. 엄청난 세금 폭탄이 시작이 된다. 5월 10일부터. 지금 5월 9일이라는 약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토호제를 받고 이 많은 것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으니 보완 방안들이 지금 재경부에서 보완해서 나올 것이다. 잔금은 3개월에서 6개월. 세입자가 껴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 만기 때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정리돼서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한테 5월 9일 이전에 다주택자 급매물들이 시장에 풀리고 있는 지금 매수를 과감하게 공부를 하면서 결단을 하셔야 된다. 왜냐? 이후에는 양도세를 80% 넘게 내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다주택자 물건 약 30-40%가 잠겨버린다. 그러면 시중에 그렇지 않아도 11호 대책 이후에 시중에 매물이 없어서 매수하는데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다주택자 급매가 나오는 이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하셔라. 하늘이 준 기회다. 심지어 전세 낀 물건도 살 수가 있다. 약간 미리 사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물건들을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의 숨통을 틔워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입자 낀 물건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 1년, 2년 껴있는 물건들 그거라도 사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요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5월 9일까지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 특히 서울 규제지역 안에 그리고 경기도 12군데 요 안에 내 집 마련을 하셔야지 그 이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시중에 물건이 많이 사라질 거다. 매물량 급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그때는 높은 가격을 주고 실수요자 물건만, 집주인들 물건만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시거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5월 9일 이전에 하셔야 되고요. 그럼 매도하시려는 분들은요. 5월 9일 이후에 매도를 하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5월 9일 이후에 매도를 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럼 매수는요. 5월 9일 이후에 하면요. 매수가 쉽지가 않겠죠. 왜? 시중에 물건이 많이 없으니까. 그럼 매수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빨리 해야 될까요? 5월 9일 이전에? 이렇게 선 매수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5월 9일 이전에 5% 10% 싼 물건을 잡고 5월 9일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겠죠? 내게 막 안 팔리면 어떡해? 그죠? 잔금일까지. 그럼 잔금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근데 위험하다 이건. 위험한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전략과 전술을 굉장히 잘 짜야지 지금 급변하는 냉탕에서 열탕, 열탕에서 냉탕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선택을 해서 최고의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 좋은 내 집 마련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